약 2200여 년 전 서기 42년 일단의 무리가 노래를 부르며 야트막한 구름을 오르고 있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그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끌려 봉우리로 오르고 있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하늘이 내게 명하여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심으로 여기에 왔으니 너희는 이 봉우리에 흙을 파서 모으면서 노래를 불러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하면서 춤을 추면 이것이 대왕을 맞이하면서 기뻐 날뛰는 것이리라. 구간 등이 그 말대로 즐거이 노래하며 춤추다가 얼마 후 우러러보니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늘어져 땅에까지 닿았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합을 싼 것이 있었다. 합을 열어보니 알 6개가 있는데 태양처럼 황금빛으로 빛났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 기뻐하며 100번 절하고 다시 싸서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 모셔두고 흩어졌다가 12일쯤 지나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 합을 열어보니 알 6개가 모두 남자로 변하였는데 성스러운 용모를 가졌다. 이어 의자에 앉히고 공손히 하려 하였다. 그들은 나날이 자라 10여일이 지나자 키가 구척이어서 곧 은나라의 천을과 같았고 얼굴은 용과 닮아서 곧 한나라의 고조와 같았다. 눈썹이 8가지 색깔인 것은 곧 중국의 고와 같았고 눈이 상겹눈인 것은 곧 우나라의 순임금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즉위하였으며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라 하였다. 나라는 대가락이라 부르고 또한 가야국으로도 불렀으니 곧 6가야 중 하나다. 나머지 5사람은 각기 돌아가 5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이상은 삼국사기 가락국기에 나와있는 가야의 건국에 관한 기록이다. 가야는 서기 42년 김수로왕이 건국하여 532년 10대 구영왕이 신라에 투항을 하며 금강가야가 없어지고 562년 고령지역의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하며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번 여행은 김해에 있던 금강가야로 여행을 떠나본다. 김해 박물관에서 가야사 누리길의 일부 구간을 따라가면 구지봉과 수로왕비릉으로 갈 수 있다. 구지봉은 야트막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정상에 원형의 공터가 나오는데 대가락국 태조왕 탄강지지라고 쓰여진 비석이 있다. 공터의 한쪽에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고인돌을 볼 수 있는데 돌에는 한석봉이 쓴 것이라 전해지는 구지봉석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구지봉에서 산책로를 따라 내려와 구지터널위로 도로를 건너가면 수로왕비릉이 있다. 도로를 건너서 구지문을 들어서면 수로왕비릉이 보이고 능을 정면으로 오른편 아래에 파사석 탑이 있다. 파사석 탑은 수로왕비 허황옥이 바다를 건너올 때 파신의 노염으로 풍랑이 일자 노염을 잠재우기 위해 배에 싣고 왔다고 전해진다. 삼국유사를 쓴 이련도 이 나라의 재질이 아니라 기록하였고 신농본초에도 닭 벼슬의 피로 시험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탑의 훼손이 심하여 일부만 남았지만 붉은 빛이 도는 희미한 무늬 같은 것이 남아있다. 원래는 호계사에 있었는데 부사 정현석이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왕비의 능은 원형의 봉분으로 봉분을 두르는 호석은 없고 능의 주위로 네모난 돌담이 둘러져 있고 앞에는 낮은 단의 축대와 능비가 있다. 능비에는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후 허씨릉이라 새겨져 있다. 수로왕비 허황후의 결혼 원정은 여러가지 설이 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기록에 따르면
아유타 왕국의 공주가 결혼을 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는데 아유타국이 어디인지는 정확치는 않으며 인도의 야요디아,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 타밀라캄에 있었던 판디아의 봉신국이었던 아이 등 여러가지 주장이 있다. 아유타라는 말은 불교가 전래되며 여러 곳에서 전해지기 때문에 어디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중국의 사천성 안악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안악현의 옛 이름이 보주라는 것이고 이곳 보주에 허시집 성촌이 있고 수로왕비의 능비의 보주태우 허시릉이라 적혀 있는 것, 그리고 이곳 보주에 있는 허시 사당의 정문 문설주 위에는 수로왕릉 남릉 정문에 그려져 있는 쌍어문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연관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물론 인도에 아유타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역에서도 쌍어문의 문양이 있다고 한다. 쌍어는 보주 허시족들의 종산에 남아있는 후한 때의 무덤에도 무수히 남겨져 있다. 이 쌍어문은 아유타, 사천, 김해를 연결하는 어떤 고리가 있을까? 허황옥의 조상은 인도의 아유타국 출신으로 어떤 이유로 중국의 사천성 보주 땅으로 옮겨와서 살던 중 허황옥이 태어났고 김해까지 와서 결혼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비문에 새겨져 있는 보주태후 허씨라는 글귀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어찌됐든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 온 왕비는 고향이 그리우면 바닷길 넘어 고향이 있는 방향을 보며 고향을 부모를 그렸을 것이다. 그래서 분산성에 올라 노을을 바라보며 아유타국에 대한 그리움도 달래고 나라와 백성이 안녕도 빌었을 것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왕후의 노을. 내가 올라온 시간이 오전이라 노을은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아름다운 붉은 빛은 금융 8경 중의 하나라고 하니 다음을 한번 기약해본다. 올라온 김에 분산성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한다. 분산성은 삼국시대 산성의 주류인 산, 정상부에 띠를 두르듯이 축조된 산성인 태매식으로 쌓인 것으로 보면 최초 축성 연대는 가야시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성곽의 모양을 보니 지난 여름에 다녀온 여주의 파사성과 흡사하다. 산 꼭대기에 있는 평탄한 지형을 둘러서 그 주위에 남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룬 성벽으로 수직에 가까운 석벽은 높이가 약 3에서 4m인데 무너진 부분이 적지 않게 보인다. 고려 우왕 3년 1377년 박이 부사가 왜구를 막기 위해 축성한 뒤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던 것을 고종 8년 1871년 정현석 부사가 개축을 했다. 분산성에 오르면 김해 시내와 김해 평야 그리고 낙동강과 남해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다. 남북 문지와 앞문, 우물지와 건물터가 남아있고 성곽의 길이는 총 929m, 폭은 평균 약 8m 정도의 규모이다. 성 안에는 허황후가 바다에서 왔던 것을 기리는 뜻으로 세운 해은사가 있으며 임진왜란 땐 승병이 주둔했다고 한다. 정상부에는 봉수대가 있으며 봉수대 뒤편의 바위에는 흥선대원군이 왜적을 물리치는 전진기지로 만길이나 되는 높은 대라는 칭호와 함께 내렸다는 대원군의 친필이 새겨진 만장대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곳 분산성에 오려면 가야 테마파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약 15분 정도 걸음을 해서 해은사 이정표를 보고 올라오면 된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였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수로 왕릉과 대성동 고분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you fade away